제 이야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사실 사연을 보낼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냥 용기 내어 적어보게 됐어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더 힘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위안을 얻었는데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힘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결혼 생활은 참 어렵다고 하죠. 몇십 년을 다르게 살다가 갑자기 연애 좀 했다고 소개 좀 받았다고 같이 맞춰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남편이랑 살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연애할 때야 당연히 남편이 내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나랑 살면서 힘든 일 없게 노력할게. 나랑 살아서 후회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자. 라며 호언장담을 했죠. 그 말에 제가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이 남자 참 괜찮다고 생각하며 결혼하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서로 남편 아내가 되며 단단한 밧줄로 묶어버린 뒤 점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남들처럼 신혼여행도 즐기고 애도 하나둘 낳으며 알콩달콩 살았어요. 그래 낳은 뒤에는 워킹맘으로 일해야 할지 전업주부로 살아야 될지 육아휴직하며 고민하기도 했고요. 일에만 집중하면 애한테 소홀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남편 외벌이로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너 일하다 갑자기 안 하고 애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걸? 휴직 끝나면 친정에 부탁 좀 하던가 시부모님한테 몇 년 부탁하던가 해서 일하고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보내.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지. 요즘에는 맞벌이 안 하면 힘들다? 라고 얘기해줬고 저도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건 싫었기에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조금 힘들어도 애들한테 신경 써주고 둘이서 열심히 벌면 그럭저럭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사업병에 걸리면서 제가 힘이 들어도 길을 쓰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됐어요. 남자들에게 한 번씩 온다는 그 사업병이 제 남편에게도 왔던 거죠.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겉멋만 들어 사업한다고 하는 그 시기가 제 남편에게도 찾아왔어요. 사실 맞벌이 하면서 남편의 육아나 집안일에는 좀 소홀한 편이었고 제가 2가지 3가지 일을 병행하자니 버겁기는 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사업병에 걸리면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저라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매번 저에게 이번에는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 알아왔어. 이걸로 대박난 사람들 많대. 나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당신이랑 애들 호강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에는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어. 라며 호언장담했고 번번이 실패했어요. 결혼하기 전 저에게 보여줬던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믿어달라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믿고 싶었죠.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좀 소홀해도 그래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애들은 커가고 남편은 아직 사업이니 뭐니 허우적거리며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니 제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검은 제가 됐어요. 남편은 매번 제 눈치를 보며 이번 달에는 사업 자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생활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신 월급 갖고 생활하기 많이 어렵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는 현금으로 두둑히 챙겨줄게. 라며 기어들어가듯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다가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둘이서 잘 헤쳐나가 보자고 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됐어요. 외벌이도 아니고 맞벌이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이 오래 지속됐지만 그래도 점점 남편 사업도 자리 잡았고 저도 연차가 쌓여 생활하기가 수월해졌어요. 남편도 저한테
그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는 절대 힘들지 않게 열심히 벌어올게. 당신 사모님 소리 떳떳하게 듣게 하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제 좀 더 편하게 살자. 당신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대로 사고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 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고 10년 동안 워킹맘으로 사니까 그것도 이골이 나서 애들 챙기고 회사 다니면서도 여유 시간이 생길 정도였어요. 이제는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강산이 한번 변하면서 저나 남편도 늙어갔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모두 늙어갔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연세가 12살 많으셨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 자연히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 와중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넘어진 이후로 몇 달을 입원하셔야 됐어요. 입원하셨을 때만 해도 남편이랑 제가 계속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해드렸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실 정도였죠. 세아가 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자주 챙겨주니 내가 편하구나. 앞으로 저 양반이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잘 좀 부탁하마. 나 너만 믿는다. 시어머니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것보다는 잘 대해주는 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부 갈등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의 연세가 많아 그런지 한 번 크게 다치신 이후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기력이 갑자기 떨어져 그런지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제는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댁을 챙기기 시작하며 태도가 돌변했죠. 그전에는 솔직히 남편이 시댁을 잘 안 챙겼거든요. 시아버지 병원에도 말이 교대로 갔다고 하지 제가 더 많이 갔고 반찬이며 용돈이며 제가 더 챙겨드렸죠. 근데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한테 내가 이제는 우리 집안 가장이 됐으니까 우리 엄마랑 식구들 잘 챙겨야겠더라고. 앞으로 집안 제사며 무슨 일이든 내가 다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시댁에 더 신경 써줘. 내가 이젠 잘 보니까 당신 일 그만둬도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뭐? 내가 왜 일을 그만둬? 나도 어머님 더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은 했지. 근데 그게 내 직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일하면서 어머니 용돈도 더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하면 되잖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난 못 그만둬. 지금처럼 같이 일하면서 더 챙겨드리면 돼.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니, 솔직히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당신도 일할 만큼 했잖아. 예전처럼 내 사업이 잘 안 된 거면 몰라도 이제는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일을 힘들게 하려고 해. 그만두고 우리 엄마 잘 챙겨드리고 누나들한테 필요한 것도 있으면 챙겨주면 좋잖아. 그냥 사모님 소리 듣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내 카드 편하게 쓰고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저는 남편 말을 들어보니 경제적으로 나를 휘두르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운운하는 걸 보니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래, 당신 이제 사업 좀 안정되긴 했지. 근데 내가 일한 세월은 왜 무시해? 나 10년간 직장 생활하랴 애들 챙기랴 버텨왔어. 그 덕에 연차 쌓여서 월급도 많아졌고 이렇게 버틴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만둬야 될 이유가 있어? 나 잘릴 때까지 계속 회사 다닐 거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가 관두고 싶을 때 관둘 거야. 남편은 제 말에도 계속 방방거리며 화를 냈어요. 왜 저렇게 일을 관두게 하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애들도 컸는데 뭐하러 자꾸 고집을 부려. 내가 벌어다 주는 걸로 살라니까. 카드 쓰면 되잖아. 이번 달 안에 직장 관둬. 저는 대꾸도 안 했고 그렇게 남편이랑 냉전이 시작됐어요. 그때 뭔가 남편 태도가 쎄한 느낌이 들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적적하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 챙겨 드릴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일하느라 많이 바쁘지? 안 그래도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허전하긴 하구나. 그래도 딸내미들이 날 챙겨준다고 자주 오고 있어.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아직 시집 안 간 막내는 나랑 같이 살기로 했다. 너도 자주 와서 같이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자꾸나. 듣자 하니 일 그만둔다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촉이 왔죠. 아, 이 남편 놈이 시어머니랑 시누이들 수발들 사람이 없으니 나 좀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구나. 여태 그런 낌새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돌변한 건지도 이해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며 시누이들이 이제 와서 씨짜짓을 하려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려들면 남편 경제력에 기대서 평생 시댁에 휘둘리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일을 그만두다뇨. 어머니 용돈 챙겨드리려면 일 계속해야죠.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만두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챙겨드릴게요. 하며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혼자 궁시렁거리더니 대충 알았다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만약 신혼 때 일을 관두라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애들도 커서 저도 여유롭고 경제 능력이 있어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왜 굳이 일을 그만두겠어요. 아무튼 전 남편이 계속 냉랭하게 굴고 시어머니도 은근히 일을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를 줘도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누이도 옳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동생이 돈 잘 벌잖아. 빠듯하게 살지 말고 동생 카드 긁고 우리도 자주 보고 그러자. 라며 속을 박박 긁어댔죠.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다고 애들 대학 보낼 생각하면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종 노릇하느니 뼈 빠지게 일하련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급히 일을 그만두게 될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남편하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계속하던 때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구급차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몸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근데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셔야 돼서 친정엄마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됐죠. 친정에서는 추어탕집을 크게 운영했는데 한자리에서 오래 하셔서 장사는 잘 됐어요. 종업원도 있고 주방에 오래 같이 일한 분도 계셔서 당분간은 친정엄마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에 부추하셨죠. 제가 퇴근하고 가게에 가보니까 혼자 장부 정리하랴, 재고 맞추랴, 직원 관리하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손님도 많으니 매 끼니 때마다 준비하는 것도 일이었죠. 엄마, 혼자서 가게 하니까 많이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일 그만두고 가게 일 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해요. 제 말에 친정엄마는 너 남편이며 애들 챙겨야 되는데 가게 일까지 하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직장이야 사무직이지만 가게 일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 너 골병 들면 어쩌려고? 라며 걱정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다 커서 내 손 많이 안 가고
저희는 알아서 사업하고 다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10년차 워킹맘 무시하지 마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조금 급하게 결정하긴 했지만 친정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자 모질게 화를 내더라고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 걱정은 안 하면서 친정만 그렇게 챙기냐? 내가 관둘라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장모님 혼자 일하는 게 걱정된다고 일을 바로 그만둬? 너 나 우습게 하냐? 우리 엄마도 우스워. 우리 엄마랑 누나들 챙겨주는 건 싫고 장모님은 직원 두고 일하는데 쪼르르 가서 도와준다고? 나 참. 저는 남편 말에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은 당신 누나들이 알아서 챙겨드리잖아. 근데 내가 왜 필요해? 우리 엄마 가게 크게 하시는 거 알지? 그거 혼자서 다 관리하고 뒷마무리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아? 아빠 둘이 하던 거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죽하면 나도 그 아까운 회사 그만두고 일 도와드린다고 할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혼자 궁시렁거리며 화를 내더니 앞으로 돈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 앞으로 돈 일절 쓰지 마. 생활비는 나한테 타서 쓰고 카드도 긁지 마. 내일 당장 해지할 거니까. 이게 보자 하니 남편을 우습게 하네. 너 이제 백수니까 돈 쓰지 마. 돈도 못 버는데 허투루 쓰기만 해봐. 친정의 용돈도 너 일하는 중에는 다 끊을 거야. 뭐하러 돈을 갖다 줘. 내 카드를 지가 왜 해지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진짜 카드를 다 해지시켜버렸어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아니 카드를 왜 없애? 내가 알아서 카드값 막으면 되지. 내가 친정에서 공짜로 일하는 줄 알아? 일당 다 받거든. 내가 왜 백수야? 네가 카드 없애도 내가 새로 만들면 되지. 너 바보냐? 회사 안 다니면 전부 다 백수냐고? 라고 한 소리 했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다시 카드를 만들어버렸죠. 친정엄마도 저한테 너 절대 공짜로 일할 생각하지 말어. 대신 너도 직원으로 충실하게 일해야 돼. 너는 전부터 일 도와준 게 있으니 경력직으로 일당 쳐줄 거고 일한 만큼 부지런히 벌어가. 여자가 경제력 없으면 남편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회사 그만둬도 네 돈은 있어야 돼. 알았지? 라며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친정엄마 말씀이 딱 맞았어요. 회사 안 다닌다고 카드 해지하는 꼴이란 솔직히 어이없고 우습기만 했어요. 고작 생각해낸다는 게 카드 해지? 머리가 맷돌보다 안 돌아가는 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제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니 남편도 제가 뭘 하든 크게 간섭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난리였죠. 넌 어쩜 애가 그렇게 매정하냐? 내가 혼자 돼서 힘든 건 생각도 안 해. 친정 어렵다고 안사돈만 챙기냐? 정말 너무한다. 내가 안사돈 같으면 너 일 안 시키고 시댁 챙겨드리라고 했을 텐데 너 하는 꼴 보니 안사돈 수준이 딱 보인다. 시어머니는 잘 계시는 친정엄마 흉까지 받고 저는 웬만한 건 적당히 넘겨도 그런 말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안사돈 수준이 딱 보인다뇨. 어머님 보고 친정에서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으세요? 제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어머님 안 돌봐드린다고 막말을 하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따져도 시어머니는 막말은 무슨 막말? 내가 못할 말 했어? 너 하는 꼴이 말이 안 되는 짓이라 그렇지. 남편 말 듣고 시엠이 받을 생각은 않고 너 편하자고 친정에 쪼르르 쫓아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계속 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대놓고 어머님은 솔직히 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막내 신우랑 놀고 계시잖아요.
친정에서는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두고 보나요? 어머님이 가기 힘들게 하셨으면 제가 어머님부터 챙겨드렸겠죠. 친정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직접 보셨으면 그런 말씀 못하시죠. 라고 화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애미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대들어. 어른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제. 너 나한테 그러면 손주들한테도 대접 못 받아.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라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바쁘다 손님 오신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뭐라고 해서 그런지 그날 남편도 계속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어머니 챙길 생각은 않고 친정만 감싸도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어디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굴어. 저는 남편이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갑자기 달라진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모습에 서럽기도 많이 서러웠는데 자꾸 저러니까 이제는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렇지 안 싸던 수준이 보이네 어쩌네 하는데 그럼 당신 같으면 내 면전에서 부모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나 통화 자동 녹음되는데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볼래? 들으면 나한테 찍소리도 못할걸? 남편은 제가 진짜 통화한 걸 들려줄 기세로 얘기하자 듣긴 뭘 들어? 라며 버럭했어요. 그리고는 너 퇴직금은 어쨌어? 친정에 다 퍼준 거 아니지? 그렇게 친정에 자주 가서